안녕하세요. 왕눈이입니다. 오늘은 특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막 전세 사기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특약의 중요성이 더더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 특약을 좀 넣어라라고 하는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특약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먼저 일단은 여기 제가 오른쪽에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써놨는데 한번 1번부터 쭉 봐보시죠. 먼저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처음에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계약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보통은 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때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사실은 작성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.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거는 결국엔 증거를 만드는 거거든요. 우리가 계약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이게 계약서의 실질적 의미이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면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. 서로 간에 이행할 것이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월세를 납입해야겠죠. 아무튼 그렇게 되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집을 잘 쓰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계약까지 끝나고 보증금도 돌려받으면은 상관이 없겠죠. 그런데 보통 요즘 다 이슈가 발생하는 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것을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. 아무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특약이 정말 해결책일까라는 좀 있습니다. 먼저 그럼 왜 적는가? 이 특약의 의미가 뭐라고 봤었을 때 결국 특약도 소송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특약 내용에 관하여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증명이 되었다라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서 그럼 특약이 정말 해결책일까라고 했었을 때 소송까지 갈 거라면은 특약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소송까지 갈 자신이 있는 일반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? 실제로는 보통 나홀로 소송도 요즘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.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죠. 그러면은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상만 하더라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특약은 잘 써야 되지만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집주인들도 은근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특약이 일단 방어책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